네, 신지아의 24년 3차 주니어 그랑프리 쇼트에 대한 감상평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 거창하게 리뷰까지는 아니고요. 감상평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원래는 제가 이 쇼트만 나누어서 하는 걸 싫어하는데 이 상황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인식이 심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이번 트리플의 실패 모습 때문에 그렇죠. 일단 오늘 영상을 진행하기 전에 조금 얘기를 좀 하고 가고 싶은 게 있어요. 피겨를 다룰 때 특정 선수를 누구랑 비교를 한다는 게 상대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블로그를 처음 시작했을 때가 2008년이에요. 이때는 거의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만 다뤘죠. 제가 당시에 연아빠에게 많이 들었던 소리가 뭐냐면 김연아에게만 평가 기준이 가혹하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유는 이겁니다. 김연아를 비교할 때는요, 좋았을 때의 김연아와 비교합니다. 좋을 때의 김연아. 그러니까 김연아가 뭔가 점프가 하나가 안 좋았어. 그럼 좋았을 때의 김연아의 그 점프는 어떠했는가? 요렇게 비교를 했다는 거죠. 그럼 아사다마오의 경우는 당시 2008년이면 엣지 교정하느라 그냥 만신창이었어요. 누군가와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시점에서 제가 신지아를 다룰 때는 좋을 때의 김연아와 비교를 하고 있어요. 김채연을 다룰 때는 신지아나 이혜인과 비교를 합니다. 그럼 그 외의 한국 선수들은 신지아와 김채연과 비교를 하죠.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이 선수들을 바라보는 눈높이예요. 눈높이. 그러니까 연아빠들이 저한테 했던 김연아에게만 가혹하다는 말이 맞는 얘기면서 눈치가 없는 거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신지아를 어떻게 보는지, 김채연을 어떻게 보는지, 그 외 선수들을 어떻게 보는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신지아 이야기로 돌아와서 신지아에게 왜 좋았을 때의 김연아와 비교하느냐? 네, 김연아 빼고는 신지아보다 잘한 애가 없으니까요, 한국에. 제가 여기서 다시 상대적이란 말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시마다마오에게서 아쉬운 점 1편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러츠 플립이 아쉽다고 했죠. 전반적으로 플립의 엣지를 만드는 과정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러츠 플립 모두 4회전으로 가기가 좀 불편한 구조라고 제가 얘기했죠. 헌데 시마다마오가 아니라면 그런 점프는 감지덕지예요. 즉 시마다마오이기 때문에 아쉬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가 시마다마오를 보는 눈높이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신지아에게서는 왜 뭔가가 제가 아쉬우냐? 지금 시대에 맞는 고난이도가 없잖아요. 그죠? 트리플 러츠까지 뛰는 선수라면 아무래도 김연아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수를 딱히 올릴 수 있을 만한 전체적인 심판들에게 좋은 PCS를 끌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로는 스피드업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신지아가 빠르지 않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나 과연 신지아가 이런 선수들보다 느려서 느리다고 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애초에 신지아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선수들과 비교를 할 이유는 없어요. 위를 바라봐야지. 김채연도 위를 바라봐야 되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더 잘하는 선수는 어떤 부분이 더 나았는가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지아에게 스피드업을 좀 강조했던 거죠. 그리고 지난 주니어 선발전 때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다만 제가 기대했던 건 말이죠. 전반적인 스케이팅의 스피드가 올라가는 걸 기대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좀 점프에서 좀 강조되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러츠를 뛸 때 그 앞에 그 특정 구간에서부터 토픽까지 걸리는 시간이 눈에 띄게 줄거든요. 자,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자, 이 영상을 한번 다시 신지아 거 잠깐 보고 갈게요. 신지아의 영상인데 여기서 활주 가속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을 바꿔서 네, 지금 요 자세 왼쪽 날에 중간 날이 딱 이 빙판에 닿았을 때 요 시점에서부터가 지금 대략 1분 53초 5 정도죠. 이 영상 기준 53초 5 정도예요. 그 다음에 토픽이 딱 되는 시점 55초 5입니다. 이러면 2초죠. 2초가 걸렸어요. 방금 보여드린 영상에서 2초가 걸린 구간이 작년 랭킹전 때는 2.4초였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주니어 선발전 때는 이 정도였습니다. 자, 작년 랭킹전 대비 주니어 선발전 때 이 정도면 거의 0.2초가 줄었죠. 그러면 대략 10%가 빨라진 거죠.
그러니까 소요된 그 텀이 10% 정도가 줄어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2초. 이러면 한 20% 정도가 줄어든 건데 굉장히 급진적이죠? 이해되셨어요? 제가 시마다마오의 연기를 보면서 스피드업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할 때 딱히 뭔가 증거로 들이댈 만한 게 부실해요. 그래서 그나마 비교가 되는 이거를 언급하는 거지 이거를 이만큼 줄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잘 보면 여기서 자 1회전이 딱 됐을 때 1회전이 됐을 때 여기서 갑자기 자세를 풀죠. 네. 네, 1회전 때 자세를 풀어요. 1회전이 넘어가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주니어 선발전 때를 잠깐 보고 가면 요때의 러츠의 경우도 잘 보면 1회전 때 그 다음에 조금 회전축이 뒤로 서거나 넘어가는 듯한 모습이 좀 보여요. 그리고 힙이 약간 살짝 뒤로 빠지는 모습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와 다르게 앞날의 무게가 잘 안 실리고 중간날에서 억지로 도는 게 좀 보이긴 합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 왜 벌어지고 있는가 라고 봤을 때 이거는 단순히 특정 구간에서 걸린 시간만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전반적으로 이 점프에 힘을 많이 줬거나 스피드를 많이 주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도입 스피드가 일정 이상 올라가면 점프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간다 라는 거. 이게 바로 점프의 난이도, 여기는 점프 들어갈 때 속도, 뭐 도입 스피드라든지 뭐 점프를 진행하는 과정의 모든 동작들을 통칭해서 한 표현해 보자고요. 점프의 난이도라는 건 속도가 거의 제로인 상태에서 올라갈 때 난이도는 높은 편이에요. 그러나 이 스피드가 일정 이상 빨라지기 시작하면 난이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적정 구간에 왔을 때 난이도가 낮아지다가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난이도가 올라가요. 그러면 이 구간이 그 선수에게 맞는 적정 스피드 구간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주니어 선발전 때 요 정도 선에서도 회전축이 살짝 서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는 적정 스피드 구간을 살짝 벗어났다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왜 브라이언 호소에게 갔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 부분에서 조금 대충 얘기하고 가자면 브라이언 호소에게 있었던 유명 선수 3명을 언급했습니다. 김연아, 메드베데바, 신지아. 모두 무시할 수 없는 선수예요. 김연아 같은 경우만 해도 07 월드에서 메달도 땄고 주니어 월드 챔피언 출신이고 메뎁도 올림픽 은메달리스트로서 브라이언 호소에게 갔죠. 신지아도 주니어 월드 은메달만 3연속이지만 실질적으로 시마다마오 때문이지 안 그렇습니까? 자, 이렇게 봤을 때 브라이언 호소가 이 선수들을 그냥 뭐라고 할까 나름 자기의 코치로서의 커리어에 활용할 만한 레벨의 선수들이라는 겁니다. 코치가 모든 선수를 대하는 태도가 같을 거라고 기대하면 안 돼요. 자, 어쨌든 이 김연아는 물론 07 월드 때도 브라이언 호소와 함께 했지만 실질적으로 브라이언 호소의 그 팀에서 비시즌을 한번 거치고 간 건 아니었잖아요. 비시즌을 한번 거치고 브라이언 호소의 피겨 철학이 나름 그래도 묻어난 다음에 들어갔던 첫 번째 대회, 여기서 트리플 실패합니다. 메뎁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첫 번째 대회인데 실패해요. 신지아도 실패했어요. 여기에 뭔가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김연아의 경우는 원래도 도입 스피드가 괜찮았던 선수였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좀 그렇고요. 그러면 신지아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숫자적으로 보여줬잖아요. 그죠? 점프를 들어갈 때 그 텀 기간. 그러면 메뎁의 경우는 좀 이게 드라마틱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메뎁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2016년 세계선수권 그 메뎁의 그 점프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이거 트리플인데 보시면 네, 활주를 해가는데 활주 스피드가 빠르지 않죠. 여기서도 봐도 그냥 굉장히 평균적인 속도예요. 평균적인 속도인데 회전축이 딱 서죠. 회전축이 서고 공중에서 다리 풀고 네, 이거 살짝 뒤로 빼는 동작 약간 해주고 착지를 합니다. 그러면 2018년에 와서
첫 대회였던 이 캐나다 그랑프리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2차 그랑프리였던 캐나다 그랑프리 쇼트인데 요때 메뎁은 트리플을 후반에 넣었습니다. 자, 후반부 전에 들어갈 때 이 과정을 보시라고요. 아까 앞에 2016년 세계선수권 때하고 도입 스피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지금 뭔가 스케이팅이 훨씬 빨라지고 가속을 많이 넣고 있죠. 그리고 지금 들어가는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 느껴지십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된다, 난 잘 모르겠다, 그럼 답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겐 답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들어가는데, 자, 어떻게 되느냐. 정상적인 도약 자체가 안 됐어요. 자, 일반적으로 러츠 플립에서 도입 스피드가 빠르면 빠를수록 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회전축이 서거나 뒤로 넘어가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반대로 도입 스피드가 느리면 느릴수록 회전축이 앞으로 눕게 되는데, 또는 토픽이 이제 빙판에 좀 먹히는 느낌이 들게 되죠. 근데 이 메뎁 같은 경우는요, 도약이 그 자체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 도약 자체가. 왜? 빠른 도입 스피드 때문에. 전체적으로 점프에서의 스피드를 올리려고 하니까 도약 자체가 정상적으로 안 됐어요. 왜? 이것보다 느렸던 스피드에서도 회전축이 섰던 애예요. 즉, 빠른 도입 스피드를 받아낼 수 있는 점프 메커니즘이 아닙니다, 메뎁은. 신지아의 경우는 어떠냐? 메뎁보다는 빠른 스피드를 받을 수 있는데 김연아만큼은 안 돼요. 그게 왜 그렇느냐? 자, 메뎁의 이 도약 메커니즘을 잘 보면 이게 내려오는데 이미 돌려서 와서 돌리잖아요. 발 뒤꿈치가 돌리면서 뜨는 형태거든요. 그럼 신지아의 경우는 어떠냐? 메뎁만큼은 아니지만 이게 내려와서 돌리잖아요. 네. 돌려서 뜨는 선수는 빠른 도입 스피드로 오게 되고 도약이 되면 축이 서거나 뒤로 넘어가게 될 확률이 높아요. 자, 그러면 김연아는 어땠느냐? 자, 그래서 김연아를 좀 가져올게요. 김연아의 경우는 이 토의 움직임을 보려면 플립을 봐야 되는데, 토를 어떻게 쓰는지를 잘 보면, 자, 이렇게 내려와요. 그죠? 와서 이 움직임이, 네, 이 빙판을 선수의 몸 앞으로 차낸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이런 토픽을 쓰는 선수가 빠른 도입 스피드를 감당할 수가 있어요. 즉, 신지아는 김연아만큼 빠른 스피드를 만들기가 힘들어요. 메뎁보다는 나을지 몰라도. 제가 신지아에게 스피드업을 강조했고, 제가 지금 이런 거를 숫자를 언급하는 거는요, 눈에 띄는 뭐라고 할까, 스피드업을 숫자로 보여주는 게 이것밖에 딱히 없어서 그런 거지, 이거를 무작정 빠르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잘 봐봐요. 도입 스피드가 빨라졌다고 쳐. 그림판이 링크장이라고 치고요. 여기서 이렇게 활주 가속을 했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그냥 쭉 미끄러진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도약하는 거랑 여기서 도약하는 거랑 어느 쪽이 스피드가 빠르겠어요? 여기가 빠르겠죠. 여기는 요 구간만큼 속도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빙판과의 마찰력에 의해서. 활주 가속도 지난 시즌보다는 좀 강하게 하는 편이고, 도약하는 이 포인트 지점도 예전보다 앞당겨졌죠. 그러면 작년에 신지아가 안정적으로 뛰던 포인트보다는 스피드가 훨씬 빠른 상태에서 뛰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그런 겁니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즉, 그런데 제가 신지아에게 바랬던 건 점프에서의 것만을 무조건 엄청나게 빠르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난 시즌이 좀 너무 느리고 아쉬웠다라는 거지, 그리고 제가 말하는 스피드업이란 건 전반적인 겁니다. 점프의 도입 스피드에 있어서 신지아의 그 도약 메커니즘을 지금 와서 바꿀 수는 없거든요. 지금 와서 김연아처럼 뛰라, 안 돼요. 그거 힘들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선에 서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방금 쇼트에서의 러츠는 힘도 좀 많이 주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본인이. 뭐 그건 뭐 제가 신지아 속마음을 읽을 수는 없으니까 모른다 치더라도, 어찌됐든 숫자로 드러나는 건 이렇습니다. 안정적이었고 회전축이 섰고 선수가 스스로 풀었어요. 회전을 공중에서. 선수가 공중에서 회전을 풀었다는 건 선수가 위험하다고 느꼈다는 겁니다. 공중 자세에서. 이해되셨죠? 이거 안 풀고 그냥 뛰었으면 3회전은 됐을지 몰라도 넘어졌을 거예요. 크게. 제가 원하는 건 전반적인 스피드업이지 점프에서의 스피드업만을 원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스핀을 돌 때의 회전 속도도 스피드업이에요. 핀에서의 회전 속도도 스피드라고요. 전체적인 스케이팅, 스텝, 동작의 턴, 전환 이런 것들 모두가 스피드업의 한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너무 이 스피드업이라는 걸 점프에만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지아의 도약 메커니즘이 김연아만큼의 스피드를 감당할 수 없어요. 요거 좀 강조하고 가고 싶고요. 그리고 그 윗부분에 있어서는 스핀 레벨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놓쳤죠.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이 앞에 트리플이 무너지면서 선수가 좀 리듬을 잃었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물론 스핀 부분은 다듬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아요. 제 주변에도. 뭐라고 할까? 그냥 일반적인 팬들의 의견이 아니라 피겨인들의 의견도 스핀 부분을 좀 보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딱히 신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어요. 그럴 권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프에서의 스피드업을 해라 마라고 할 만한 위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 부분이 선수 혼자의 욕심이었는지 브라이언 오서 팀 쪽에서의 뭔가 추구하는 방향인 건지 이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메뎁의 경우를 보더라도 브라이언 오서 팀에 가면 뭔가 점프를 들어갈 때 스피드가 올라가고 하는 장면들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렇게 봤을 때 신지아 측에서 나 이건 나한테 안 맞아. 이 부분은 내가 소화할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하면서 거부를 할지 아니면 계속 트라이를 할지 그건 제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요거까지는 몰라도 요건 좀 심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에. 너무 급작스럽잖아요. 이거는. 그죠? 애초에 활주 가속 자체도 지난 시즌보다 빠른 상태에서 도약 포인트까지도 여기에서 요쪽으로 땡겨온다. 스피드가 훨씬 많이 올라가거든요. 훨씬 빠른 속도에서 점프를 뛰게 되고 그러면 이 점프를 도약하는 이 과정의 속도도 빨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토픽이 내려오는 속도도 빨라야 되고요. 몸을 돌리면서 회전하는 이런 동작들도 빨라져야 돼. 그러니까 모든 게 빨라져야 되는데 약간 도입 스피드와 도약을 시작하는 포인트만 빨라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속 트라이를 할 건지 아니면 포기할 건지가 이제 중요한데 그건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고 아마도 프리는 조금 놔줄 거예요. 프리는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당장 메달은 따야 되니까. 그래서 결론 프리를 지켜봅시다. 그런데 프리에서 다시 이렇게 간다고 해서 다음 대회도 이렇게 갈 거라고 보장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후퇴일 것이냐 영구적인 후퇴일 것이냐 약간 그런 단계에 있는 거죠. 다만 이렇게까지 왔을 때 생겨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일단 쇼트 감상평은 요 정도로만 할게요.